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 마켓캡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요일 날 CME 클로즈 그리고 월요일 CME 오픈 변동성 때문에 하락한 후 상승 다시 하락 상승을 하더라도 월요일 날 오픈할 때 금요일 날 클로즈 했던 그 시점으로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큰 하락이나 큰 상승하고 있는 중이 아니면은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일반적이다. 여러 가지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이 바닥이다. 이렇게 단호히 말하고 싶지만 연준이 이자율을 올린다고 한다면은 그런 말이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겠죠. 여러 가지 차트에서 이미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투자와 저축의 형태를 보면은 세이빙 저축이라고 하죠. 은행에 넣는 방법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익률이 일정하게 정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로 말하는 투자, 인베스팅이라는 것은 상승도 하지만 하락도 합니다. 세이빙처럼 이렇게 완만하지가 않고 급경사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지요. 그리고 상승한 후면 하락을 합니다. 보통 30%, 38%, 60%이 정도 하락을 할 수 있는 게 인베스팅이고 특히 크립토 자산은 상승한 거에 반은 빠지는 거는 보통이다. 그리고 상승한 게 다시 전만큼 빠지는 것도 비일비재하다. 결국에는 하지만 올라가 있는 것을 보죠. 제가 늘 말씀해 드리는 거는 부분 매수와 부분 매도로 가는 것이다.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파는 거는 도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야 되고 부분적으로 팔아야 된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세이빙에 비해서 엄청난 수익률이다. 복리의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세이빙과 인베스팅에 대해서 봤을 때 베라 1, 2년 전에 베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서부터 이때까지 보유하고 있었었는데 밑에서 많은 돈을 넣고 위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하고 팔 때도 분할 매도. 이때는 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아냐? 그러기 때문에 항상 부분적으로 사고 부분적으로 매도한다. 이번 연준의 FOMC 7월 27일 금리 인상 75 베이스 포인트 0.75% 아니면 1%도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아서 헤이스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시 인세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당연히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면 이더리움과 대형 알트코인들이 상승할 기회를 얻는 것이죠. 물론 미국 주식시장도 반등할 것입니다. 좀 자세히 보면 미디어와 반대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사실 간단한 겁니다. 전 비트맥스 CEO 아서 헤이스는 다른 통화가 미국 달러에 대해 약세를 보인다면 연준이 달러를 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즉 약달러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보여드렸던 달러 인덱스도 연이어 고점을 찍고 있는데 고점을 찍은 후에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게 또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비트맥스 공동 창립자 아서 헤이서는 달러가 국제 통화에 대해서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연방준비은행 페드가 곧 다시 돈을 발행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낙관적인 건데 목요일 트윗에서 다시 강달러 효과라고 나타내면서 트윗을 했습니다. 팔로워에게 엔화와 유로화를 주시하라고 하면서 차트를 올렸지요. 미국 달러가 150엔 이상으로 강세를 보이거나 유로가 0.9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은 개입이 필요하다. 미국 연준이 어쩔 수 없이 달러를 풀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걸 좀 자세히 보면은 기축국과 준기축국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이루는 것은 미국 달러 혼자만이 아니라 준기축국, 독일,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같은 나라가 약한 엔화와 약한 유로화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강한 달러화를 만들어주는 거고 강한 달러화는 또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입이 필요하다. 연준이 돈을 찍어내는 것을 의미하다. 물론 연준이 1%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한 후에 연준이 개입할 수도 있는 문제다. 돈을 인쇄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에 있는 숫자, 즉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황은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한번 추세가 바뀌면 계속 올라가기도 하지만 지금은 하락을 해야 하는데 하락하지 못하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레이스 리셋으로 간다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 화폐 시스템을 유지한다고 하면은 상황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XRP 레저의 공동 설립자이자 스텔라 설립자 제드 맥컬립이 금요일 CTC 뉴스에서 마지막 500만 개 XRP는 그의 가족을 위해서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오늘까지 XRP 자산 모두가 판매될 예정이라고 해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XRP 판매는 끝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제드 맥컬립 지갑 타코 스탠드라는 이름에서 지난주부터 하루 평균 422만 XRP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8년간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왔는데 오늘 마지막 분량이 판매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미디어를 통해서 일부 남길 것을 밝혔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 XRP 부분을 나와 내 가족이 가지고 있으면 더 안전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 트윗에서는 리플과 SEC 소송을 승리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 XRP가 정말 589불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는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과 SEC 최근 소송 상황을 보면 치안판사 사라 네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변호사 고객 특권 주장을 거부하는 것으로 기각을 했습니다. 판사는 SEC가 공식 윌리엄 힌맨과 연설과 관련된 문서를 숨길 수 있는 변호사 고객의 특권을 다시 한번 발동시키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모든 문서를 공개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판사는 위원회가 이 연설이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힌맨의 SEC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SEC 행동을 위선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은행에서 이제 창구에서도 새로운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802로 알려진 이 법안은 펠리칸 스테이트의 은행이 소매 및 기관 고객들에게 법정 자산과 함께 디지털 자산 통화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법을 통과시킨 최초의 주로서 디지털 공간이 새로운 수준의 합법성에 도달했음을 말하는 것인데 루이지애나 주지사 존 벨 에드워드는 6월 말 이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에 기록한 지 약 10일 만에 법이 통과되어 실행이 되었는데 법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과 신탁회사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토콜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 또는 신탁회사가 고객에게 가상통화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법안의 일부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보면은 보관된 디지털 통화가 사이버 공격 및 절도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것으로 실제로는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너무 많은 공격이 발생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잃어버렸고 이러한 자산이 정기적인 수단으로 보험에 들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자산이 복구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자산을 보관하는 은행은 돈과 금융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반면에 이런 암호화폐 자산이 은행에 속하게 된다면은 그 소유권에 의문이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암호화폐 공간은 거래자와 사용자에게 제3자로부터 완전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도록 설계가 됐는데 암호화폐가 은행에 보관되면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이 모든 것을 관리, 소유하는 차원에서 보관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